자, 제가 연달아서 2번 LNF 영상을 올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여가지고 저번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올립니다. 조금 더 깊게 차트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종목은 원래 저항과 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과 지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항 지지도 있고요. 저항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지는 평평한 것도 있고, 저항은 올라가는데 지지가 평평하거나 이 반대의 경우, 저항은 그대로인데 지지 올라가고, 저항은 그대로인데 지지 내려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저항은 일정했어요. 저항은 명확하게 일정하게 존재했습니다. 지지가 지금까지 2번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인데 지지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냐? 원래 얘가 3월부터 그리고 9월까지 대략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지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새 깼죠? 깨면서 지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지지 넘버 1 그리고 넘버 2가 요거였어요. 비지지선입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 저항은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가 A에서 B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얘의 지지 포인트는 사실 여기잖아요. 지지이자 트리거 포인트인 겁니다. 여길 깼을 때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길 지지하든 여길 지지하든 이 저항선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 봐요. 연초에 3월부터 9월까지는 지지의 각도가 요걸 정확하게 몇 도인지 제가 알 순 없는데 한 45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지선의 각도는 거의 한 25도, 퍼센트가 아니라 도죠. 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깨진다라, 여기서 한 번 더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 평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이거 깨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지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항은 그대로인데 지지는 떨어지니까 여기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얘의 매수 타점은 여기 크게 2번이라고 봐요. 여기랑 여기에요. 그리고 요 두 구간에서 모은 다음에 그럼 이러면 여기서 19만원대고 여기가 16만원대니까 평균하면 17.5잖아요. 그러면 손절 컷을 예를 들어서 그냥 15만원 깔끔히 깨졌을 때 팔자 라고 하면 많이 잃어봐야 12% 정도 잃는 거거든요. 로스컷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여기선 저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물량이 이 머리 이고 짊어져야 되는 짐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여기가 든든한 지원 사격꾼들이에요. 같이 올라가자 라고 하는 힘인데 이것 깨면 답 없으니까 전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좋은 타점이라고 보는데 조금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여기 저항을 몇 번 터치해주는 움직임들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피레침 하나, 2개 하고 바로 이탈이 나오죠. 한 번 찍고 쭉 떨어졌죠. 근데 여길 보면 한 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요번에도 거의 4번째 찍을 뻔 했어요. 근데 한 3번 정도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직 지지선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얘가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으로 틀려는 시도는 보인다. 이게 행여나 이렇게 막 V자 반등까지는 어렵더라도 얘가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떨어져서 지지선을 꺾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반등 한번 해주고 요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요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얘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아준다 한다면 여기서 한번 1차 매수 들어가고 요 안에서 2차 매수 들어가서 손절 컷을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건데, 이것보다 제가 더 선호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상방으로 틀려는 시도가 보일 때 요 구간에 사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사는 게 얘보다 훨씬 더 싼데 왜 이거를 더 선호하냐? 그거는
약간 이런 논리랑 좀 비슷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되게 많이 패닉할 거거든요. 이때 사는 거는 굉장히 용감한 액션이긴 한데 약간 퍼스트 펭귄 같은 겁니다. 북극에서 왜 빙하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펭귄이 이렇게 먼저 뛰어들고 밑에 막 그 상어랑 고래 이런 거 있는데 뒤에 막 애들 우르르 떨어지면서 건너가는 걸 하거든요. 근데 얘가 더 생존율이 높을지 아니면 뒤에 있는 애가 생존율이 높을지 보면 얘가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두머리긴 한데 우두머리가 먼저 들어가서 밥이 돼주는 거예요. 좀 센 말이긴 한데 여튼 저는 제가 여기서 퍼스트 펭귄을 들어간다 하면 정확하게 여기서 로스컷을 잡혀가지고 자르면 모르겠지만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부터 봤던 사람인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 더 빠진다. 그러면 손절을 이렇게 쉽사리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심리 때문에 저는 아래로 꺾여가지고 위기를 한번 주고 반등 주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버텨주면서 가는 그림을 전 선호하고 있고 이렇게 버텨준다면 추세는 요거를 다시 이전에 아까 만들었던 A 추세선을 다시 살려서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그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지지와 저항이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고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 가격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좀 눈여겨봐야겠는데 싶은 거고요. 원래는 제가 LNF를 이렇게 자세히 안 봐요. 왜냐면 얘를 살까 말까 고민할 때 늘 에코 프로빔을 사거나 아니면 프로 아니면 H를 샀기 때문에 얘를 잘 안 보는데 얘가 거의 올해 처음으로 저에게 이거 되게 특이점이었다. 중요한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가격대에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얘가 12월 19일이니까 이번 달 안에 얘가 움직임에 쇼부를 낼 거예요. 얘가 상방으로 그냥 틀어버릴지 옆으로 기어줄지 아니면 하방 지지선 한 번 더 터치를 할지 요거를 결정짓는 게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입니다. 요거를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차트는 어떤 이동 평균선을 쓰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다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요 기준치를 보시려면 멈춰놓고 요 가격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느 가격 받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나중에 뭐 다시 회자될 수 있는 그때 걔 말이 맞았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 이야기가 아예 요 새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서 틀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시나리오 내에서만 어떻게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를 좀 제안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얘가 테슬라를 좀 후행을 해요. 다 아시겠죠?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조금 재밌는 거는 지금 테슬라가 요렇게 빠진 상태예요. 요만큼. 여기 보이죠? 여기 이탈 나온 거. 테슬라 기준에서 LNF의 위치는 지금 한 요쯤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겠죠. 테슬라랑 LNF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LNF가 테슬라 따라간다 치면 LNF도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요번에 여기서 머뭇거렸던 요 저항 3번 터치 여기 있죠. 요게 얘네를 반영한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버틴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 따로 움직인다? 이게 좀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어떠한 현상으로 보고 있냐면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얘가 테슬라 관련주라고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기차 판매량은 물론 좋습니다. 얘네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울 때 원자재 올라갈 때 그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메인 모델 차량 3개를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심지어 한 해 동안 3번인가 2번인가 올렸거든요.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본인들의 부담을 전가를 했죠. 근데 그래도 줄 서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 인기는 워낙 많으니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뭐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로봇 영상도 있겠지만 저는 그 로봇은 나중에 되게 크게 재평가 받을 거라 봐요. 근데 트위터 인수? 요거 그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뭐 언론의 자유성 이런 걸 확보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트위터를 그 가격에 그렇게 비싸게 인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 인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식을 꽤나 많이 팔았고 지금도 팔고 있고 계속 시기만 되면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LNF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먼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그러한 오너 코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를 너무 많이 했고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게 지금 테슬라의 주가지 않나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 인수가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 드는 게, 물론 트위터처럼 이미 자리를 잡은 이 SNS를 인수하는 게 편하긴 하죠. 이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였다면, 제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지도와 세계에서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입김을 가지고 있다면 인수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SNS 플랫폼을 새로 본인이 만드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했을까입니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함으로써 얘가 결국에 AI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그걸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굳이 트위터가 아니어도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LNF 얘기를 하다 테슬라 잠깐 샜는데, 테슬라가 지금 LNF와 차트가 비슷해서 미리 빠져 있지만 그렇다 해서 LNF가 그걸 따라서 떨어져야 되냐? 그건 꼭 그렇지 않다. 요건 그만큼의 테슬라의 개별 이슈로 발생했었던 하락이었고, LNF는 2차 전지, 전기차 좀만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스페이스X도 해야 되고, 전기차도 해야 되고, 로봇도 해야 되고, 트위터도 인수했고, 그 대표는 주식 팔고 있고,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LNF는 올해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기준에서 이거는 각이 나왔다 싶으면 고민 안 하고 저는 일단 매수를 때릴 생각이고요. 뭐 매수를 안 한다면 따로 언급은 없겠죠. 그렇다고 제가 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저 이거 샀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저도 이동평균선을 좀 아까 한번 원래 안 쓰지만 넣어서 봤더니 그렇게 맞진 않더라고요. 새로 한번 선들을 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